최근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는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는 15%로 조정하는 쪽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이 세계 경제 질서가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세계 무역 질서가 격변하는 시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경제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교사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서울 홍제초등학교 김영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경제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홍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영주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제교육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2020년도에 서울 초등경제금융교육연구회를 만들어서 서울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KDI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친절한 경제신문이라는 도서를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출간했습니다. 또 경제교육 분야에서 서울시 교육청 컨설팅 장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네,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들어보고 싶어요. 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죠.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주에 타결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의 관세 없이 거래하던 구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15% 관세가 붙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관세가 없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짓게 되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15%라는 관세율이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행동경제학에서 자주 나오는 앵커링 효과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미국이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그 숫자를 기준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협상 결과가 15%로 정해지니까 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0에서 15% 오른 것도 굉장히 크게 오른 건데 말이에요.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도 경제 개념으로 풀어보면 재미있고 또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선생님 시각으로 풀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과 우리는 이전까지는 또 FTA 맺고 있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 학생들도 이 경제 수업 시간에 이걸 좀 배우고 있었는데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도 달라지게 될까요? 그동안 한미 FTA 덕분에 양국의 관세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그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FTA라는 개념을 배우기는 하는데 한미 FTA만 콕 집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로서 소개되는 수준인데요.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무역을 통해 나라들이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동시엔 또 경쟁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놓인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가 생겼다고 해서 무역 자체의 목적이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역은 자국의 이익이 되기 위해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율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은 계속 비슷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업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왜 무역이 필요한지 또 왜 협상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아이들과 더 깊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던져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이 자국 중심적인 경제 정책이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관세 협정은 미국이 자국 산업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또 무역 적자에서 더 이상 이제 손해 보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앞으로 세계 무역 환경은 점점 더 각자 도생, 그러니까 각 나라가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경제 환경은 점점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보다는 자기만의 강점을 좀 키우고 그리고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한 분야,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자동차, 조선업뿐만 아니라 요즘 주목받는 K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학생들도 자기다운 강점을 키워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경제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이 학생들을 위한 경제 교육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경제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누구나 다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저도 너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이번 관세 협정처럼 미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두 가지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만큼 세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미디어는 이런 경제를 좀 돈 버는 기술이라던가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만 좀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제 교육의 핵심은 결국 내가 가진 자원 안에서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경제 개념이나 뭐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할까?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떤 심리가 작동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경제 개념과 인간 심리를 함께 탐구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업이야말로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차기 교육부 장관 자리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올지는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교육부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지식보다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배움을 학교가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교육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돈만 아는 경제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경제를 만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장관님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 무역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더 복잡하고 경쟁적인 세상이 될 텐데요. 합리적인 선택으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토대도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